여기가 영천 3대 길지 중에 하나인, 먼저번에 우리 갔을 때 선원마을은 갔었고, 그죠? 여기하고, 그, 아까번에 오다 잠시 그 소개드렸던 매산고택이, 매한악지 해가지고,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길지를 전부 다, 음택, 양택 모두 다 영일정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일정씨가, 과연 내가 여기 처음 오니까, 영천에 처음 오니까 영일정씨가 이 영천 지방을 다 하고 있던데, 왜 그럴까 했더니, 뭐, 제가 풍수지리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내가 다녀보니까, 과연 그럴만도 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요 묘터를 잡게 된 연유는 유인물에도 제가 드렸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리던 정차글이란 분이, 자기 처가 곳인 이곳에, 노왕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그 아드님이 정율량이라고 나중에 인고서원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5살 때 대전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근데 어린 나이 이래 돼 있는, 제가 사실 나이를 조사해보면 한 17세 정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정율량이라는 분이 너무 효자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차근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직접 광중을 파가지고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파고 그 위에 흙을 상주가 직접 이래 치고 있으니까 노승 한 분이 지내가시다가 저 정효자는 그 효심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묘터를 장만할 수 있을 건데 왜 여기를 쓰고 있냐 이런 소리를 듣고 한 10여리를 따라오니까 그분이 노승이 기다렸다가 여기를 점주해 주게 됩니다. 점주해 주게 되는데 이 묘소를 하고 난 뒤에 영일정시에서 문과와 무과 다 합해 가지고 23명이 과거에 급제했고요. 진사가 33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지금 한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그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묘소 쓰는 거 보면은 제일 위에가 묘소에서 제일 위에 선대를 쓰는데, 여기는 기종산의 좌장열, 그러니까 왼손에 피는 거라 해가지고 제일 수위산소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고요. 그러고 또 중간에 가시다 보면은 지금은 제일 위에가 호수 정세화 장군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배감, 어제번에 왔던 우리 서원에 갔었잖아요. 그죠? 여기 갖는 배감 정의배라는 분이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총입니다. 8월 27일 날 영성성 복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난 뒤에 7월 27일 날 하고 난 뒤에 8월 22일 날 경주성 복성 전투를 가는데, 거기서 습격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영천 의병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정의배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호수 정세화 장군을 구하려고 몇 번에 들랑거리게 됩니다. 들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격하면서 그 밑에 동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이제 나는 여기로 간다. 근데 너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집에 가거라 하니까, 이 종이 한 얘가 억수입니다. 종 이름이 억수인데, 내가 주인님은 아버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나는 주인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면 시총 밑에 억수지묘거리가 양반가의 무덤이, 지금은 그게 뭐 이상하지 않는 몰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볼 때는 굉장한 파격적인 대우거든요. 거기 억수지묘라고 지금 묘소가 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 경천에 얼마나 격전을 치렀는지 정의배라는 사람이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여기 들어오는 만사라든가 실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저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 중에 내용 중에 어떤 일이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혼과 백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없으면은 사당에 제사는 지낼 수 있어도 무덤은 못 쓴다고 했었어요, 옛날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덤이 없을 때는, 시체가 없을 때는 옷으로 부르기도 하고 화살로 부르기도 해가 초혼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초혼이라 하는 건 혼이기 때문에 무덤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시라는 것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얼마나 이대한 무덤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리고 그 이쪽에 좌측편에 보시는 좌측편 쭉 그 옛날 고택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고택이 이게 전부 다 영천댐 들어오면서 이전 복원한 겁니다. 제일 위에 보면 사무정이라고 그 정세아 장군의 손자인 정호시라는 분이 그 거닐던 정자고요. 그 사무정 유래는 제가 그 유미로도 해놨습니다. 꽃이 필 때는 꽃을 감상하다가 꽃이 지면 쉬고, 좋은 날 달을 보다가 달이 지면 쉬고, 한가운 가운데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면 쉰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요, 조용한 가운데, 우리 옛날 그 선비들이 조용한 가운데 내적인 움직임을 해가 내 도를 닦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사시던 정자고요. 그 바로 밑에 건물이 사이당 해가, 그분은 또 정호신이라는 분의 그 정손입니다. 정손이 그 정중호라는 분 사이 형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서로 우애를 나누는 그게 사이당이고요. 그 밑에 다음에는 오해당이라는 그 건물이 있을 겁니다. 오해당은 그 정호신이라는 분의 손자인 정석현이라는 분의 근데 그거는 오해당은 그 정석현이라는 분의 5 형제가 연구하고 하던 그런 지점인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노 하면은 이래 돼 있습니다. 권대규라는 사람이 지어줬다, 이래 나옵니다. 경상도 관찰사 권대규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정시 문중에 권씨 이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 정석희라는 분 아들이 정중주라는 분인데, 그분이 안동근 씨한테 장가를 갔어요. 그 처남 중에 한 사람이 권대규라는 사람이에요. 그 경상도 관찰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장은 어른을 위해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 밑에는 그 오해공종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해공종택은요 지금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간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은 사무고택이라고 붙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호시라는 분이 그 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해공 종택이라는 거는 이름을 잘못 붙이신 것 같아요. 차라리 사무고택으로 했으면 좀 짜지 않나 그러고요. 그 밑에 여기 있는 요거는 하천제 및 부비각 이래 돼 있어요. 근데 부비각 하니까 이게 머리 딱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소리가 하면, 하천제, 이 묘소를 제사 지내는 제실과 그리고 붙었다, 부속이다, 비각, 그러니까 하천제하고 그리고 비각이다, 이래 뜻을 생각하시면 실수입니다. 보통 여기 이름을 부비각인 근거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비각 요래 하시면 되고, 저 밑에가 저기가 이제 강호정 정세아 장군이 나중에 의병을 지산 호익인 형한테 물려주고요. 여기 와서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지산조 호익이라든가 예헌장형왕이라든가 모당 손천울이랄까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학문을 닦고 했던 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는 저희가 한 번밖에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서 잠시 여기 둘러보는 걸로 오늘 여기를 답사를 끝낼까 합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차에 타고 난 뒤에 말씀드린 이배원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 노왕에 들어왔는 순서들. 여기 본래 경은 이명전 선생님은 어디 사람이고 하면은 구미시, 지금 옛날에 선산, 지금의 구미시 현곡동이라는 데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후손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처가향을 따라 가지고 이배원이라는 분이 여기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왕명으로, 정조 때 왕명으로 이 사당이 서원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 뒤쪽에 보는 요거는 재단인데, 재단은 왕명으로, 숙종 때 왕명으로 생기게 되고요. 저쪽에 있는 건물은 문화재가 3가지입니다. 저 아래 있는 거는
부조묘 돼 있는데 부조묘 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불천이, 옛날에 4대 봉사하고, 양반이 4대 봉사하고 그 다음에 물러주고 그 무덤을 떠나게 됩니다. 위패가. 옛날 위패를 모시고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4대 봉사입니다. 그 4대 봉사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불천입니다. 불천인데 불천이 중에서도 국불천이가 있고 항불천이가 있습니다. 국불천이는 국가에서 제사 계속 지내라 하는 사람이고, 항불천이는 이 동네에 있는 유림들이,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니까 우리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된다, 이런 분이 항불천인데, 여기 부조묘식으로 저런 식으로 어렵게 해놔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실 불천이 묘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뒤쪽에 있는 그게 용계서원인데요. 경은 이명전 선생님은 우리 흔히 알다시피 계유정년 때 사육신, 그죠? 성상문, 박팽년, 이계, 하이지, 유성원, 유성부, 이 6분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사육신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명전 선생님, 조려, 남효원, 성담수, 이런 분 6분은 살아가지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생유신입니다. 이게 왜 뜻을 그렇게 하냐면, 절이, 하문, 그랬던 군사부, 불사 2군, 두 임금은 안 모신다는 이런 절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특히 사육신 중에서, 생육신 중에서도 경은 이명경 선생은 영남 조례라는 분하고 두 분이 영남 지방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계서원은 좀 중간에 강당이 좀 특이하게, 딴 데는 다 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각 형태의 강당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좀 특이하고요. 근데 이명전 선생님은 어떻게 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나 하면, 60세부터 90세에 돌아가실 때 30년 동안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인다, 안 듣긴다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먹어서 안 듣기고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더러운 꼬라지 보기 싫다고 안 듣기고 안 보이는 생활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매달, 옛날에는 임금한테 초하루하고 보름에 요백을 해가지고 절을 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분은 어떻게 하면 동쪽으로 보고 절을 했고요. 세조가 있는 쪽으로 한가위 앉지도 안 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사셨나 하면, 죽담, 그러니까 죽어하고 죽을 연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0년 동안 안 듣기고 안 보이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그 뜻을 아신 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김종식 선생이라고, 조의제문 때문에 난 무오사 당하시는데 부관참시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많이 여기 오셔가지고 선생님 뜻을 알고 서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래서 김종식 선생이 관직에다가 가장 큰 이유가, 경은 이명진 선생이 자네 같은 사람은 나가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 뜻을 받아서 벼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시 들러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곳은 구한말에 의병진, 영천에서 일하는 의병진인 삼남의진을, 의병들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삼남의진이라는 뜻은 조령 이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남, 경상도라는 뜻입니다. 삼남의진이. 본래 이 삼남의진은 여기서 결성해가지고 동해안 따라 올라가서 서울 진공을 목표로 한 의병진입니다. 의병진인데 그의 뜻이 못 이루시고 돌아가셨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화천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화천지수란 뜻은 옛날 제나라하고 진나라가 싸움할 때 제나라 경공이라는 사람이 싸움에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돼서 곧 잡히게 되는데, 거기 신하 중에 봉축보라는 사람이 제나라 경공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바꿔 입고 자기가 대신 죽을 그거로 옷을 바꿔 입고 있으니까 제각에 잡히게 됩니다. 잡히니까 이제 주국민 경공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게,
도로 이제 자기가 봉축보면서 이제 전화를 경공하는데 봉축보야 저기 화천에 가서 물을 떠오르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알아듣고 물을 가가지고 떠오니까 흐려서 뭐 먹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라고 아예 봉축부야 이런 물을 떠와서 되겠냐 다시 화천에 물을 떠오너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 이제 깨닫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화천지수라는 뜻은 그 주군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데 그 고려 말에 고려 초기에 그 신승겸하고 왕건의 그 팔공산 전투에서 그 신승경이 옷을 바꿔 입고 죽었는 그게 실질적인 화천지수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 삼남의지는 요 화천지수라는 그 고종의 밀명을 받고 정환직이라는 분이 일으키 그건데요. 정환직이라는 분은 아께뿐에 저기 우리 저 하절에서 봤을 때 삼무정이라고 아까 정자에 이야기했죠. 그 정자 주인이 정호신입니다. 정호신의 8대 손이 정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가 나라에 충성하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1603년도에 그 아버지인 정항직이 이걸 듣고 아들 정용기한테, 정용기가 이제 의병대장을 해가지고 이제 삼남의진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결성해가지고 조금 활동하려고 하니까 그 경주 수비대에서 그 강제를 써가지고 정용기 선생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체포한 데가 지금 그 영일에 그 옛날엔 그 경주 땅인데 지금 옛날엔 청하면 해가지고 경주 땅인데 지금은 어디고 가면은 여기 포항 가면 기계 신강면에 우강리라는 곳에서 그 관계에 빠져가 가는데 그때 관계에 빠져가 이제 구속되니까 고종을 통하여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1607년도 3월 달에 다시 이제 저걸 이제 의병진을 다시 이제 결성을 2차 이제 재결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의병을 못 와가지고 동쪽으로 올라가고 영해에 있는 그 신도석 의병부대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죽장에 이 밤에 지금 거 가면 그 경북 간호고등학교라고 있을 겁니다. 그 뒤쪽에서 일본군하고 붙어가지고 싸움하다가 습격받아가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아버지인 정환직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제3차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옛날엔 청하면 각전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거기 상옥 그 이반면 상옥리 있죠, 그죠? 그 아주 꼴짝이잖아요. 거기 자기 동서집에 있는데 그 일본군 수비대가 영천 수비대가 와서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밤이 지금은 포항 땅이지만은 조선 말마 해도 그때 1914년도 이전에는 그게 영천 땅입니다. 영천 땅이라서 영천 가 지금 또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각전에서 체포돼 가지고 대구로 압송되다가 이 사람이 다시 데리고 와가 어디서 총살을 하노 하면은 그 조양강 밑에 모래벌에서 그 총살을 했답니다. 총살을 했는데 얼마나 그 원통했는지 그 내려오는 설화에 의하면은 그 총살 당하는 순간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조양각에 그 기아가 떨어져가지고 수비대 총쏜놈한테 머리에 떨어져 그 총쏜 사람 죽었다는 식으로 그 설화가 그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9월 달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요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최세창이라는 분이 3대 대장으로 맡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한 3년 6개월 정도의 의병 활동을 한. 그런데 이 삼난의짐의 큰 뜻은요, 나중에 13도 연합창의 부대를 만드는 단초로 됐고요.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서울 진공작전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삼난의짐입니다. 여기 보시고 조금 있다가 저 뒤쪽에 가시면은 양세 대장님의 그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소를 보는 걸 오늘 그 답사를 끝낼까 합니다. 요 일단 좀 보시고 이따 묘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예, 여기가 양세 대장님의 그 묘소입니다. 묘소인데 옆에 보시면 대나무 숲이 보이죠. 저기가 지금으로 알려지기에는 양세 대장님이 사시던 집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아깨번 충효제 하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1923년도에 저 사당을 지으면서
원래 여기 동네 이름이 검담리입니다. 검담리. 검담리에서 이 선생님 두 분의 충효를 기념한 뜻에서 그때 그 당시 일제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이름을 충효로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효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걸로 답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오늘 뭐 달 따라 주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되네요. 그죠? 예, 다음에는 우리가 저 운주산 쪽으로 그 한번 갈까 생각하고 7월 달에는 또 저 인구소원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예.